안녕하세요. 이제 곧 도래하는 테마입니다. 오늘은 지금 장 매매 중에 있어요. 그래서 매매 중에 있어서 소리가 조금씩 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매수세 들어올 때 소리 나게 이제 해놨기 때문에 소리가 들어올 수 있는데, 오늘 뇌동의 심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뇌동에 빠지는 심리적인 오류, 그 심리 부분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은 이 심리적인 프로세스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알고 내가 이걸 알고 있다면 조금 더 내동을 좀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저한테도 좀 도움이 되고 그 제 방송 들어주시는 분들한테도 도움이 되고자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뇌동에 빠지기 전에 자신만의 원칙은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원칙이 없는 사람은 없죠.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뭐 원칙이, 나는 누구 A 유튜브, XX 유튜브 거를 보고 사. 그리고 XX 유튜브가 손절하라는 데서 손절해. 뭐 이렇게 하시는 것도, 그것도 자기만의 원칙이 될 수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내 돈을 남한테 맡기는 거기 때문에 썩 좋지는 않죠. 그리고 정교화가 안 돼 있잖아요. 그거는 종목 선정은 이미 다 해주는 거고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 종목이 올라가는지 안 올라가는지. 왜 갑자기 수급이 밀릴 수가 있으니까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곡물이랑,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서 곡물이랑 수산업이랑 같이 부딪혔어. 근데 수산업이 이겼어. 힘이 더 좋아. 그러면은 돈은 유한하기 때문에 수산업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곡물은 당연히 죽죠. 근데 누구 유튜버가 곡물 찍어줬다 그래서 그거 들어가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손절해버리고 나면은 수산업이 죽을 거 아니에요. 왜 계속 가진 않으니까. 죽고서 이제 곡물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때 가가지고 이제 후회를 하면 그러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원칙은 당연히 만들어야 됩니다. 자기가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엊그저께도 원칙을 만드는 것도 왜 중요하냐면요. 제가 엊그저께도 그 게시글에다가 올려드렸는데, 제가 요새 그 실전투자대에 나가서 우승하신 분들 그걸 되게 많이 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저는 이제 9시 30분 전에는 돌파 많이 하고요. 9시 30분 이후에는 낙주 많이 하는데 9시 30분 이후에도 돌파를 하고 있더라고요. 돌파를. 그러더니 손해가 어마어마해졌습니다. 그게 내가 그 사람들 걸 보기만 하는 것만으로도 이제 그 내 원칙이 이제 막 흔들리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하게 그 사람들이 하는 거나 저나 비슷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주식시장에 1000명, 10,000명이 있으면 1000개, 10,000가지 기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자기만의 원칙은 자기가 만들어야 되고요. 자기가 만들면 자기 것만 자기가 믿고 이제 가야 된다는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예. 그렇게 하다 보면 좀 자신감도 생기고 더 좋지 않은가 생각하고, 그 원칙을 만드는 방법은 뭐 이렇게 많이 전에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동일한 자리, 동일한 방법, 동일한 상황에서 일주 반복 매매를 좀 하시는 게 좋지 않은가 생각하고요. 일주 매매를 해보고요. 뭐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계속해서 원칙을 정교화해 나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설명드릴게요. 뭐 예를 들어서 5일선 매매를 한다. 내가 그러면은 거래 대금이 1000억 이상 터진 종목들만 정리를 해요. 그리고 나서 N자형 패턴이 나올 때 나는 N자형 바닥에서만 하겠다. 그러면은 N자형 바닥이랑 21선이랑 맞았을 때, 21선을 다시 회복했을 때, 그때 프로그램 매매가 플러스가 되고 있다면 나는 그때 진입하겠다. 그리고 프로그램 매매가 갑자기 반대가 돼버린다든지, 아니면은 뭐 밑으로 몇 퍼센트가 빠졌을 때는 반드시 손절한다라는 식으로 이제 원칙을 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해보고 만약에 오늘 이렇게 했는데 안 됐어. 그러면은 답은 없죠. 답은 없지만, 답은 다 자기만의 방법이기 때문에 답은 없지만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것 때문에 안 된 것 같아. 그러면은 그걸 적어놓고 그걸 반복하지 않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점점 내 원칙을 정교화해 나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건 뭐냐? 종목을 선정하고 그런 어떤 손절선을 정하는 과정을 이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100% 완벽한 원칙은 없어요. 이제 곧 그런 어떤 오류에 대해서 얘기하겠지만, 첫 번째 오류가 이겁니다. 100% 완벽한 원칙 매매 기법은 없다는 거죠. 근데 내 거를 이제 너무 많이 믿어도 안 된다는 거죠. 장상황 흐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나서 방법을 달리 적용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거죠. 뭐 아예 뭐 매매법을 바꾼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이제 뇌동에 빠지는 흔한 변수, 오류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자만심입니다. 나는 최고다. 내 원칙은 실패가 없다. 이 정도쯤이야. 또는
작년에 제가 그 한 100일 정도 연속 수익이 좀 났던 것 같아요. 100일 정도. 그러면은 거의 자만심이 극도에 달하게 됩니다. 뭐 이런 오류가 있고요. 첫 번째 자만심, 두 번째 시장 상황의 악화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라고 볼 수 있는 게 자만심하고 시장 상황이랑 그 같이 합쳐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장 상황이 악화되면서 근데 내 자만심은 끝이 없는 거죠. 네. 자, 장 상황 변화하고 자만심하고 합쳐놓은 것부터 이제 심리적인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일단은 장 상황은 계속해서 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단타를 하는 와중에서도 뭐 그런 어떤 수급 상황도 그렇고 어떤 날은 좋고 좋은 날, 나쁜 날, 보통인 날, 나쁜 날, 좋은 날, 나쁜 날, 보통인 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바뀌게끔 돼 있어요. 계속 바뀌게끔 돼 있고, 그런 어떤 진짜 긴 장세의 흐름으로 봤을 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상승장이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락장이잖아요. 하락장이죠. 그런 어떤 장 상황에 일단 변화가 있죠. 자, 그럼 하루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설명을 해보면은 저는 이제 지금은 하락장인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스캘핑이나 데이 트레이딩 위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스캘핑 환경에서는 뭐 크게 지금 하락장으로 빠진다 그래서 그건 별로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근데 뭐가 중요하냐? 오전장, 오후장이 달라요. 저는 이제 오전장을 어떻게 보냐면은 어떤 사람들마다 다르긴 하거든요. 뭐 11시까지도 보는 사람도 있고 10시 반까지 보는 사람도 있고 근데 저는 9시 반까지 봅니다. 왜냐면은 능력이 좀 많이 부족한 편이기 때문에 9시 반 이후 넘어가면은 그런 어떤 수급이 조금만 떨어져도 수익을 내기가 좀 힘들기 때문에 9시 반 이후에는 매매 방식을 바꿔줘요. 예, 9시 반 이전에는 돌파하다가 9시 반 이후에는 낙주로 이제 좀 바꾸는 편인데 그것도 뭐 그때그때 다릅니다. 낙주하다가 뭐 갑자기 세게 들어오면은 뭐 돌파도 들어가기도 하고 하는데 그건 그때그때 다르고요. 자, 오전장이라 하면은 9시 30분 이전 제 기준에서 그 수급 상태하고 9시 30분 이후의 수급 상태는 천지 차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매매 방식을 사용한다는 것 자체는 정말 큰 잘못이다. 마세븐 선생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오전장에 밖에 수익 안 나면 오전장만 해라. 오후장에는 하지 말아라. 이렇게까지도 이제 말씀을 하셨거든요. 오후장에는 매매를 아주 하지 않는 것이 나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장 상황을 아까 뭐 하락장은 고려 안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아주 고려할 수 없는 게 09시 30분 이전 수급 현황도 그날 달라요. 장에 힘이 좀 덜 들어온 날은 그 이전에도 수급이 약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도 뭐 물릴 때가 있습니다. 그렇고요. 장 상황이 다르다. 이런 상황에서 뇌동에 빠지게 되는 길은 좀 정해져 있어요. 9시 30분 이전에는 뭐 예를 들어서 9시 30분 이전이라고 말할 수 있고 장 상황으로 얘기하면 상승장 때는 매매가 잘 되는 경우가 많아요. 통상 또 마음을 다잡고 새로 매매를 시작했을 때는 스윙이든 중기든 뭐 스캘핑이든 단타든 하락장세 뭐 아니면 수급 빠진 상황이 아닌 이상 그 수급이 막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는 신경 쓰고 공부해서 유튜브도 많이 보고 매매 일지도 쓰고 복기도 하고 하니까 당연히 수익이 날 확률이 높아집니다. 특히 수급이 많이 들어오면요. 수급이 최고죠. 특히 지난해 상승장이라는 전제하에 계속해서 수익이 날 가능성이 높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0일이 넘는 시간 동안 한 번도 손절하지 않고 수익이 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자만심이 완전히 이제 끝까지 차는 거죠. 그러나 장 상황은 항상 좋을 수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처럼 하락 장세에 접어들거나 아니면 9시 30분이 지나요. 이제 30분 이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수급이 이제 빠지기 시작합니다. 이때 장 상황이 달라졌을 때 자만심이 뇌동을 부르는 과정이 있어요. 장 상황의 변화하고 자만심의 오류 요 두 가지가 이제 합쳐진 거죠. 이게 장 상황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면은 매매 방식을 달리하든지 뭔가 변화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평소와 동일한 방법을 사용해서 매매를 합니다. 왜냐면은 장 상황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또는 9시 반 이전에 나는 계속해서 수익을 내왔잖아. 그러니까 앞으로도 수익이 계속 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동일한 방법으로 매매를 해요. 여기서부터가 첫 번째 좀 잘못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심리적인 오류죠. 자만심의 오류. 장 상황이 좋지 않을 경우에 매매를 좀 쉬어간다든지 좀 더 꼼꼼히 보고 매수하는 횟수를 줄인다든지 매매 방법을 바꾼다든지 나도 상황에 맞게 변화를 줘야 해요. 근데 이미 동일한 방식으로 지속적인 수익을 내왔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다. 예.
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곧 죽어도 자기 잘난 맛에 동일한 방식으로 매매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 여러 번 실수가 발생해서 망하는 게 아닙니다. 딱 한 번 실수해서 망하는 것이 이제 주식이잖아요. 그래서 장상황이랑 자만심이랑 합쳐졌을 때 자, A 종목을 매수해 놓고 손절선에 왔어요. 근데 조금 더 여유를 부려요. 왜냐하면 나는 지금까지 상승장에서 100번 연속 먹었어. 지금 상승 나올 때, 지수 상승할 때. 그리고 9시 반 이전에 나는 계속해서 수급 들어오는데 수익 냈어. 내가 찍은 종목은 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거의 완벽한 매매법을 가지고 있다는 진짜 나쁜 말로 비읍시옷 같은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면 그걸 계속 지켜보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갑자기 급락을 맞습니다. 뭐 재료가 갑자기 상실이 됐다든지 뭐 장 상황이 안 좋다든지 아니면 누가 뭐 갑자기 던진다든지 전환사채가 터진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손절선 밑으로 팍 떨어져 버려요. 조금 떨어지면 상관이 없는데 항상 원래 아시죠? 내가 샀는데 오르지 않고 그 자리에 가만히 있잖아요. 그건 뭐냐? 그 함정에 빠진 겁니다. 함정에. 항상 내가 샀을 땐 바로 올라가야 돼요. 그게 물론 스윙이나 뭐 단기 뭐 해가지고 그 시간은 다르겠지만 내가 어느 정도 생각했던 시간에 있어서 특히 스캘핑 같은 경우는 바로 올라가줘야 돼요. 근데 손절선 밑으로 이제 떨어져 버린 거죠. 팍 떨어져요. 그거 손절하기 어렵게 떨어져요. 그렇게 되면은 이미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그 종목은 상승 동력을 잃었다고 보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까지 100번, 200번 승리했던 그 매매법에 맞지 않는 종목이라는 것이 증명이 됐어요. 그러면은 그 자체에서 그때 지금 뭐 예를 들어서 그날 뭐 벌었던 돈 아니면 일주일 벌었던 돈 아깝지만 털어야 된다는 거예요. 털고 그걸 보완을 해야 돼요. 내가 뭘 잘못해서 이렇게 됐는지. 근데 그 아집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아집을. 여기서 심리가 발생하는 거야. 아집의 심리. 나는 계속해서 따왔다. 근데 이렇게 잃을 리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실제 종목에서 설정한 원칙 기준은 벌써 어겼지만 스스로 나는 지속적인 수익을 내는 매매를 하고 있었다라는 아집은 버리지 못해서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떨어지는 것을. 그러면 이제 뇌동의 길로 이제 접어드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내가 정해놓았던 매수 자금보다 더 많은 돈을 물타기 하게 됩니다. 물타기도 해야 할 자리에서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질 못해요. 왜냐하면 이미 흥분이 된 상태예요. 왜 나는 계속해서 따왔는데 이렇게 맞은 적이 없거든. 그러면서도 자만심에 막 쩔어서 아 여기서 뭐 2배 타면 올라가겠지 하면서 기다리지 않고 그냥 막 아무 데서나 2배로 막 지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빨리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무의식 중에는 내가 지금 이렇게 잃고 있는 상황을 빨리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이 매수하고 더 빨리 매수하는 거죠. 그럴수록 근데 주가는 더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시점에 멈춥니다. 어느 시점에 멈춰요. 어느 시점에 멈추는 것도 보면은 반등도 안 나오는데 내가 가진 돈을 다 매수에 넣어버리게 돼요. 이렇게 하면은 자기 딴에는 희망이 조금씩 보인다고 생각해요. 왜? 자기 돈으로 갖다 밀어넣어서 반을 올린 건데 반 정도만 올라가면 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일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한 방에 5% 이상 떨어지면 웬만한 변동성 가지고 그거 올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 움직이지 않아요. 가만히 있습니다. 움직이지 않고. 그 얘기는 뭐냐? 또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떨어지다가 어느 바닥에 딱 닿았을 때 바로 반등이 안 나오면은 거의 그 자리에서 뭐 계획된 후카시 사기가 아니라면은 다시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빨리 올라가야지 익절을 하는데 이런 생각은 해요. 근데 갑자기 잠이 와요. 왜? 지루하거든. 그리고 평소에 미뤄왔던 일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잠을 자거나 밖으로 나가버리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이게 바로 회피의 심리입니다. 이건 제가 다 지어낸 말이긴 해요. 회피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그 상황을 내가 돈을 잃고 있는 상황, 이제 손절을 확정해야 되는 상황을 회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참 쉬다 와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그러면 폭락을 해 있는 거예요. 처음에 마이너스 3%, 3% 안에서 끊을 수 있었던 걸 갖다가 나중에 보니까 마이너스 15%, 20%까지 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 거기서 뇌동이 오는 겁니다. 자, 내가 생각했던 원칙을 지킨다? 원칙을 못 지켜요. 원칙을 지켜서 천천히 차근차근 종목을 선정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무 종목이나 들어가요. 아무 종목이나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그나마 내 원칙이 완벽한 것도 아닌데 아무 종목이나 들어가. 그러면 당연히 똑같은 과정을 반복하는 거예요.
손절선 밑으로 떨어져. 근데 나는 지금도 손해가 커. 이거 못 올리면 안 돼. 근데 그게 올라가나? 계속 떨어지지. 그래서 그걸 계속 반복합니다. 그러다가 보면 어느 순간에 돈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만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공부도 안 하고 우울한 마음에 계속 쉽니다. 아니면 눈물을 흘리거나 또 반복했구나 하는 거지 같은 후회를 하게 되는 거죠. 더욱이 진짜 중요한 건데요. 이게 한 번으로 끝이 나면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처음에 하락장 들어서면서 원래는 제가 스캘핑을 안 하고 단타 위주로 했었습니다. 한 3번 정도 추가 매수하는 방법으로 했었는데요. 수익이 잘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작년 말에는 단타를 했었는데, 단타도 좀 문제가 거기서도 이제 좀 뇌동에 빠지게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3번 정도 물타기 하니까 거의 다 나와요. 3번 정도 물타기도 제대로 때리면은, 제대로 추가 매수하면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추가 매수 계속 하다가 이제 망했죠. 네. 왜냐하면 내가 추가 매수를 반복해서 했을 때 살아나는 경험이 있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뭐 계속해서 물타기를 했는데 살아났어. 그러면은 그게 인식이 되는 거야. 여기서 계속 넣으면 살아날 수 있구나. 근데 계속 넣을 만한 돈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언젠가는 털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는 털릴 수밖에 없는 그런 물타기라는 거죠. 물타기 그래서 하면 안 되죠. 이런 상황에서 살아났다면 다시 또 그런 상황에서 동일한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다시 오류, 자만심의 오류로 돌아가 볼게요. 자, 장 상황에 악화가 없어도 자만심에 의해 내동으로 빠지게 되는 경우는 많습니다. 처음에는 언제나 그렇듯이 기쁜 마음, 매매도 잘 되고 흐름도 너무 좋습니다. 그렇게 잘 되다 보면 꼭지가 풀려요. 원칙을 지킬 필요를 못 느끼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이 핵심이에요. 꼭지가 풀려요. 꼭지를 매일 잠궈줘야 돼요. 매일 잠궈줘야 됩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도 꼭지를 잠그고 시작을 했는데요. 원칙을 지켜야 돼요. 근데 내가 잘하고 나면은 이것도 자만이랑 또 어떻게 자만이죠, 자만. 이래요. 막 계속 돼. 열 몇 번 땄어. 오늘 매매 마무리 할까 이러다가 이거 희한한데? 이렇게 해도 움직이네? 낙주를 하는데 낙주 이어서 바로 상승하는데 나 이거 한번 연습 한번 해봐야 되겠는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거 연습 한 번도 안 해봤던 건데 바로 실행에 옮겨요. 왜? 나 자신이 있거든. 근데 그 자신은 내가 만들었던 본래의 원칙에 의해서 생긴 자신감이잖아요. 남들이 이렇게 하면 되더라 이렇게 해가지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내가 여기서 봐서 한번 해봐야지 하고서 나는 잘하니까 라고 생각하고 그게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상황이 수도 없이 많이 바뀌기 때문에 그 하나의 매매법을 위해서는 많이 공부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계속 고치고 또 고치고 또 하고 고치고 또 하고 고치고 또 하고 고치고 자기만의 방식을 계속 만들어 나가는 건데, 그것도 완전해지는 게 아니고 계속 만들어 나가는 과정인데, 그렇게 어렵게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거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원칙을 어겨요. 메모해놨다가 공부 나중에 따로 하거나 하면 돼요. 근데 일주 매매로 해도 되는데 거기서 그냥 팍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냐면 나는 잘하거든. 자만심이 문제인 거죠. 그렇게 하면 손절선도 모르고 그냥 말려서 아까 같은 과정으로 계속 내동을 반복하게 됩니다. 자, 이제 이걸 반복하지 않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일단 이 뇌동의 심리에 대해서, 물론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게 100% 확실한 게 아니죠. 저도 이거 100% 확실하다고 생각도 안 합니다. 근데 어느 정도 이 심리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고 있을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반복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 어떤 분들은 싸대기를 때리기도 합니다. 저는 실제로 일사라 그래서 매매하다가 실수하면 바로 싸대기를 때립니다. 가끔씩 너무 화가 나면 이싸도 하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들 칼을 가져다가 책상에다 놓기도 하고, 돈을 가져다가 돈을 빼기도 하고, 고추를 막 씹어먹는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책에서 읽은 거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뇌동의 심리를 먼저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나서 내가 지금 뇌동에 빠지는 상황인가 아닌가를 위치를 확인해보고, 뇌동에 빠졌다라는 생각이 들면 바로 끊어버려야지. 그죠? 내가 자만심 바로 없애고, 장상황 변화했으면 바로 적응을 해야죠. 내 위치를 확인하고. 자, 그리고 매일 매시간 좀 다짐을 해야 되고, 실패한 매매일지 동영상 보면서 반복하기.
저는 제가 잘못 매매한 것은 일지에다가 남겨놓는다든지 동영상 촬영을 해서 편집을 해놓고요. 편집한 부분에다가 왜 이렇게 잘못했는지 써놔요. 심지어 욕도 써놔요. 너무 어이가 없는 짓을 했을 때는 말이죠. 최근에 이제 진짜 어이없는 짓을 했을 때 뭐냐면은 어저께인데 이제 HDC 현산 해가지고 그 뭐야 그 VI 걸렸는데 거기서 매수를 했어요. 저 VI 걸렸을 때 매수 원래 안 하거든요. 매수 해본 일이 없어요. 근데 어떤 심리적 그날 아침에 일동제약 저번에 상따한 거 제대로 안 돼가지고 근데 그게 막 올라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하여튼 심리적으로 지금 불안했던 거죠. 그래서 너무 어이없는 짓을 했죠. 그럴 때는 이제 욕도 써놓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편집을 해놔요. 그리고 나서 맨날 봐요. 맨날 보고 아침에 보고 저녁에 보고 틈날 때마다 봅니다. 그리고 너무 기죽을까봐 좀 잘해놓은 것도 편집을 해놓긴 합니다. 그것도 돌려서 봅니다. 그리고 반성을 해요. 반성을 하고 잘 때도 누워서 반성을 합니다. 시뮬레이션을 막 돌려봐요. 아 일단은 내가 장에 딱 임했는데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아 그렇지. 아침 9시 반 이전에는 매수가가 세게 들어오는 거 강한 상승이 보인다. 강한 상승이 보이는데 당연히 일본봉상 올라가지 않고 처지면은 당연히 들어가면 안 되지. 해가지고 올라간다. 올라가는데 올라갈 때 바로 들어가냐? 돌파는 안 돼. 올라가다가 잠깐 눌림 줄 때 그때 공략해야 돼. 눌림 줄 때 매수 호가에 물량이 들어와야 돼. 매수가 물량 빠지면 바로 버려야지. 뭐 이런 생각. 그리고 호가창이 이가 빠진 놈은 뭐야 배신자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타점이 계속 올라간다. 그럼 저는 이제 코브라라고 부르는데요. 어저께 동영상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지금 1%씩 올라가고 있어요. 1% 올라가다가 갑자기 2% 올랐어요. 그러면은 그 마지막 코브라 대가리거든요. 거기서 매수하면은 약간 물릴 경우가 많아요. 코브라한테. 이런 것들. 그리고 스스로 이런 만든 명언 같은 걸 막 외워요. 그래도 잘 안 되죠. 그래 내동 안 하려면 그렇게 해서 계속 나를 다잡아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고수가 절대 아니지만 저한테도 하는 얘기고요. 그 우리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한테도 하는 얘기인데 매번 매매가 끝날 때마다도 또 생각하고 목에 칼이 오더라도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5일선 밑으로 내려가면 무조건 손절이다 생각하시면 가차없이 잘라버려야 된다는 거죠. 아 그러면 돈을 벌 수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돈은 잃을 수밖에 없죠. 근데 그건 당연한 거죠. 그건 학습비인 거죠. 그래서 일주로 이제 반복을 하는 거지. 일주로 반복하고 그 다음에 10%로 반복하고 20%로 반복하고 그렇게 해서 계속 그 반복을 하면서 이제 저녁마다 아 이래서 안 됐구나 이래서 안 됐구나 계속 고쳐 나가야 된다는 거죠. 뭐 마치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막 뭐 고수가 얘기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절대 고수가 아니고요. 같이 공부를 해 나갔으면 하는 생각으로 오늘 동영상을 찍었고요. 그리고 저 스스로한테도 하는 이야기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 절대 뇌동하지 않는 주식 매매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